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 목소리로 약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과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약속했으니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대선 공약이 늘 그렇듯이 처음 그림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서 막혀 번번이 용두사미가 되곤 해서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 오송,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약속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한 경험을 강조하며 시속 180km로 달리면 충청권 30분 생활 경제권을 이뤄낼 거라고 밝힙니다. 세종에 출근하든지 대전에 출근하든지 오송이나 청주나 어디든지 오창이나 어디를 가든지 천안까지 다 한 30분 내로 1시간이 안 걸려요. 충청남북도와 세종, 대전 전부 한꺼번에 다 1시간 내로 다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양측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CTX는 추진 동력을 얻었는데 관건은 5조 원 수준의 막대한 예산 조달입니다. 민자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KDI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도 민자 사업자를 찾는 게 고민인데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후보들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계도 두 후보 모두 적극 지원을 약속해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분야 100조 투자 등 과학기술 집중 투자를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관여,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은 과학기술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며 기초 원천 분야 R&D 예산 확대 등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과학기술로 충청을 도약시키겠다며 AI 100조 펀드와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출연연 연구자 청년 65세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두 유력 후보의 공약이 일치하는 만큼 CTX와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현장에선 현재 실정에 대해 정확히 진단한 뒤 예산 확보 계획과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전과 세종을 찾아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전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하나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대전형 과학기술 특화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대전을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에서는 세종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기관과 정치권을 사칭해 허위 주문 사기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천안의 한 식당에 의원과 장관을 포함한 20명 규모의 회식 자리와 함께 1,000만 원대 와인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허위 예약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허위 전화로 피해를 입은 식당만 6곳으로 실제 와인값을 송금한 식당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문진석 의원실도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의원실 관계자라며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의원실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창사 30주년을 맞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 사례를 통해 성공 전략을 살펴봅니다. 특별법 제정부터 주민 설득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 청원과 청주가 합쳐진 통합 청주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36년 만에 다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여러 지자체들이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처음 통합 논의가 시작된 대구 경북. 의회 소재지와 관할 구역 등에 대한 갈등으로 지난해 무산 직전까지 갔지만 우여곡절 끝에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민선 8기에 출범하겠다는 목표는 미뤄진 지 오래고 지역 내 정치인들이 합심하지 못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이뤄낸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청원은 1994년 이후부터 4차례의 시도 끝에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전 충남 통합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정치권의 합의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전은 특히 시장은 여당,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야당인 만큼 특별법 통과에 지역 정치인들의 공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시도지사들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로서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합의도 성공을 위한 최우선 요소입니다. 청원군과 청주시는 축제 속의 통합이란 기조로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서 통합 재추진을 선언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대로 TK 통합은 안동과 예천과 같은 북부권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주민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정책이 발표된 대전 충남은 아직은 인지도가 낮고 대선에 밀려 홍보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론화부터 절실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활동이 금지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고 언론과 더 많이 접촉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충남과 대전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완성하고 국회를 통과해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통합에 공감하고 합심하느냐의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천안시가 시승격 62년 만에 인구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승격 당시 6만 명이던 인구가 어제 기준으로 70만 29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생활인구의 경우는 매달 1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70만 명은 특례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전국 6위 수준으로 천안시는 오는 2035년까지 80만 명을 돌파한 뒤 특례시 승격 기준인 100만 명을 목표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신탄진과 세종시 조천읍,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버스가 5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인천공항버스는 신탄진에서 새벽 3시 20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등 하루 4차례 출발하며 세종시 조천읍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신탄진과 조치원,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지만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세종 북부권과 대전 신탄진 주민의 운행 재개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 병원으로 향하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애타는 심정일 겁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순간에 경찰과 시민의 신속한 공조로 길 위에 모세 기적이 일어나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훈훈한 미담이 있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낮 대전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수반자를 싣고 지금 가는 중인데 신호가 많이 걸려갖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정동 다리 밑에. 집에 함께 있던 아내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하열 증세를 보여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히자 도움을 청한 겁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출동하는 동시에 신고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 깜빡이를 켜도록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맞물려 극심한 정체 속에 경찰의 도움으로 도로에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어떻게든 틈을 내 공간을 마련해준 도로 위 운전자들부터 교차로마다 차량을 막으며 신속하게 에스코트한 경찰까지. 그 순간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차량이 앞서 먼저 비켜주더니 그 뒤따라서 다른 시민분들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비켜주셔서 길이 열렸던 것으로. 신고자는 상습 정체 구간인 이곳에서부터 1.5km 떨어진 병원까지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50대 아내는 경찰과 시민의 협조 속에 무사히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막혔을 때는 엄청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막 팔딱팔딱 뛰었던데 그런 도움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집사람이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신고자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 경찰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대전 중구 은행동 지하상간의 의류 매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50대 매장 업주가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포 리모델링 중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태안군 원북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MT를 왔던 대학생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은 지하 1층 객실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3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없던 객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충남도와 지역 대학들이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채용정보 제공 행사를 열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2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무려 12만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45.3%로 202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로 채용 시장도 얼어붙어 기업 신규 채용이 7분기 연속으로 감소했고 하반기 채용 규모도 감소하는 등 당분간 고용 한파가 불가피한 상황. 이처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충남도와 지역 대학들이 잡플레이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와 오뚜기, IBM 등 국내외 기업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1대1 진로 상담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많이 필요한 거나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현직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직접 만나 적극 홍보하고 채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역 내 학생들이 좀 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우수한 기업에 취업해서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과 구직자들의 만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대학과 기업 간 계약학과 도입 확대 등을 통해서 충남 청년들이 충남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30% 이상 확대하기로 한 만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TJB 등 지역 민영방송들과 정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지역방송협회와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종교방송과 OBS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광고 제도 개선 등에 협력합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를 진행한 이훈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만 2,500억 원을 투입해 80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우주, 바이오,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의 4대 전략 아래 16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습니다.